오늘은 이분 상태는 어때요? 30대 후반이시고 눈썹 털이 좀 까만 편이고 털도 고르게 나 있고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하길 원하셨어요. 그 이분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시적인 이미지가 나고 또 어떻게 보면 촌스러울 수 있는 호불호가 분명히 나타나는 이런 케이스거든요. 디자인 잘 잡고 컬러 잘 넣으면 굉장히 예쁠 수 있는 스타일이었어요. 근데 반영구를 처음 하시다 보니까 요구하는 게 나 가늘게 해줘 막 이런 식의 요구가 있어요. 티 안 나게. 사실 티 안 나고 그렇게 하면 예쁘지 않아요. 우리는 탈각 후에 예쁘게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분이 요청하는 게 뭔 말인지는 알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예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탈각되고 나면 오히려 참 고마워하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이렇게 선생님이 하셨으면 했거든요. 디자인 잡았을 때 되게 두껍게 여기셨죠. 그분은. 네. 나중에 탈각 후에 되게 예뻐진다 이야기를 하셨고 테크닉은 어떤 식으로? 엠보로 일단 결을 다 넣고 매그넘 수지로 끝부분에만 네. 음영감을 넣었어요. 그게 굉장히 효과적인 게 본인 눈썹이 어느 정도 잘 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. 전체를 엠보로 터치를 들어가고 그라데이션, 밀도 주는 어떤 그 부분에 계획적으로 되게 예쁘게 잘 하셔가지고 오히려 되게 샤프한 느낌이 들고 네. 또 세련된 느낌도 들고 그렇게 됐었어요.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이렇게 받으실 때에 통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나요? 통증은 거의 아예 느끼지 못하고 그렇죠. 편안히 주무셨어요. 그렇죠. 리터치를 할 수 없다라고 네. 하셨었잖아요. 네, 왜냐면 해외에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어쨌든 간에 비어있는 부분은 좀 색감은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분은 또 뭐 너무 티나는 건 싫고 그럴 때는 컬러를 굉장히 또 좀 잘 써야 되는 거거든요. 컬러 부분에도 머리 염색을 안 하시는 유형이시고 머리를 변화를 심하게 주는 스타일도 아니시더라고요. 네. 꾸미기에 뭐 연연하는 그런 유형이 아니시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편리성을 이제 추구하고 또 깔끔한 이미지를 이렇게 원하는 스타일이시니까 그런 분들은 리터치를 안 해도 형태는 잡혀 있고 색깔은 또 이렇게 밀도가 고르게 들어가지는 기법을 구사해야 되는데 선생님 엠보로 전체를 다 잡고 뒤쪽부터 3분의 1점 정도가 점진적으로 밀도를 제일 많이 주셨거든요. 우리 화면에서 지금 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딱 봤을 때도 예쁘고 또 저 상태가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지도 않아요. 되게 예쁘게 잘 하셨어요. 다른 분들에 비해서 모델 라인이 되게 다양하고 젊고 또 가장 좋은 점은 시술을 안 해본 분들이 되게 많이들 하시게 되니까 선생님은 비포 애프터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결과물에 대해서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좋은 작품들이 나오고 있어요. 베이스 상태가 이렇게 맞아줘야지 내고자 하는 작품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반영구라는 것은 나만의 기술로만 형성되는 게 아니다. 고객이 가지고 있는 상태와 나와 이 전문성과 같이 만나지는 어떤 융합적인 기술이다. 다른 말로 우리는 콜라보레이션 많이 하잖아요, 요즘요. 그런 것처럼 반영구 자체가 그런 콜라보레이션이거든요. 그래서 저런 젊은 분들, 저분이 원하는 대로 또 그걸 우리가 알고 또 저 원하는 것보다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기본 베이스가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. 특별히 좀 뭐 아쉬움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었나요? 모델은 특별히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피부의 두께에 의해서 힘든 건 있었나요? 이분도 되게 피부가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고 되게 상태가 전반적으로 되게 좋았던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. 그 뭐 혈흔 같은 거는 살짝 있었는데 심하진 않아요. 여러 명 하면 할수록 그 상태에 따라서 전혀 혈흔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또 이렇게 경험하시고 사람마다 피부의 두께라든지 그리고 그 전날 무엇을 드시는지 또 아니면 기저질환에 의해서 드시는 복용하는 약에 따라서 혈흔은 사람마다 조금 차이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분에 대한 뭐 특별히 아쉬운 점 있었나요? 뭐 모델 상태가 워낙 좋다 보니까 특별히 아쉬웠다는 점은 없는데 근데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모델이 너무 자연스러운 걸 요구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자연스럽게 많이 했는데 조금 더 진하게 처음에 했으면 나중에는 훨씬 더 이렇게 편하겠다 이런 아쉬움은 좀 있었죠.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.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옅으면 내가 그릴 테니까 자연스럽게 해달라, 차라리 옅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. 그런데 우리는 이게 어차피 탈각되고 난 뒤에 정말 자연스럽다는 우리 전체상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의도는 알지만 또 그 의도대로 다 해주면 안 되거든. 그 선생님이 그걸 느꼈으면 맞아요.
때로는 고객들이 그런 걸 요청하는데 리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고객이라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거는 맞고,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했으면 한 3, 4일이지만 그분이 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적당히 좀 그분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긴 해요. 나중에 이제 그분이 1년 뒤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선생님을, 그때 아쉬웠다, 정말 좀 더 진하게 할 걸, 내가 주장이 좀 더 많이 들어갔네, 이제 그 생각하면서 아쉬워할 거예요. 그것도 하나의 또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니즈가 있잖아요. 우리가 고객을 봤을 때. 그런데 또 고객은 또 고객이 자기 원하는 게 있거든. 이걸 적절하게 또 조율을 해가야 되는 거고, 원처가 전문가의 니즈를 이겨버리면은 본인한테 나중에 결과는 더 안 예뻐요. 그래서 저는 설득해서 싸울 때는 또 싸우고, 이분은 그런 부분에 못 따라오는 부분이구나, 마음에 오히려 상처가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때로 이제 져줘서 제가 따라가는 경우도 있는데,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더 전문가라는 거죠. 충분하게 연주를 시키고 그분을 이끌어가는 게 가장 좋은 어떤 최상의 작품이 나온다, 그런 어떤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선생님도 그런 거를 요번에 이제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무튼 수고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